12월이 지나기 전에 별일이 없더라도 어차피 김기현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밀려나겠지만 지금은 김기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윤석열에게 김기현은 필요합니다. 김기현 체제를 지켜서 용산에서 보내는 50명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비대위원장 인선을 대통령실에서 마련할 때까지라도 김기현 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힘 의총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강서구 청장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말자가 결론이었던 의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시한 그대로 의총이 진행되었고 결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국회의 역할도 국민의힘 쇄신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현이 의총 전에 했던 의원들 개별 면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허은하 의원의 의총 참관 후기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 그리고 나온 결론. 의총 분위기는 약간 예,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안드로메다였다. 네, 제가 사는 그 태양계 지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이대로는 공멸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이제 24분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23명이죠. 예. 23분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7명 정도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외에는 쟤는 그 공간에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중간에 이제 김웅 의원도 사실은 의총장에서 그냥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예. 저는 근데 끝까지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뭐 단결해야 된다라던가 예.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언론에 대한 얘기를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또 나왔어요? 몇 분 하셨을 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네. 저는 기대를 하고 나갔고 그래서 제가 의총장에서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낯선 평행우주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치 끝에 돌덩이가 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이철규 의원 얘기하시고 그 뒤에 이영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은 단결이었습니다. 네. 그 단결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과 내부 총질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찬 위원장과 김성태 위원장님에 대한 그 책임 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당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누군가가 큰맘 먹기 전에는 진짜 발언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가 의총 소식을 접하고 솔직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 그리고 나온 결론. 어떻게 보시는가? 김근식 교수님. 예, 뭐 의원총회의 결론은 이제 현 김기현 체제 유지 그리고 예. 쇄신을 김기현 체제에서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쇄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우선 의원총회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총의를 모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현역 의원들 보시면 아시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 엄청난 이 참패 그 와중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내년에 당이 어떻게 엉망이 돼도 물론 공천만 받으면 되는 분들이잖아요. 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이제 부산, 대구, 경북, 경남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외곽이거나 서울의 따뜻한 양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면 이거 공천만 받으면 내년에 때려 죽여도 되는 지역인데 무슨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공천이 더 중요한 의원총회가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정치인의 이해관계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자기가 싸움이 어렵다는 걸 알죠.
윤상현 의원 인천이죠. 그렇죠. 수도권 위기론을 한참 전부터 그렇죠, 얘기하다가 그렇죠. 예. 뭐 총질하려면 배에서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죠, 듣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2020년 총선에서 살아남은 의원들 중심으로 된 의원총회가 우리 당의 위기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 일단 경쟁 충성 경쟁해서 예.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된다라고는 개인적 계산이 끝나고 보면 예, 당이 어떻게 되든 예. 내년 총선에서 과반이 못해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든 국정개혁 과제를 못하든 별로 그건 후순위의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특히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전 의원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근식 교수님의 이 이야기는 지금 발언은 심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외위원장들 특히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저도 취재한 결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뛰는 제가 아는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왜 현역 의원들은 우리의 그런 절박함을 몰라주는가 답답하죠. 그 원외위원장들 중에 이번 의원총회 보고 그 뾰족한 대안 안 나오면은 연판장 돌리겠다라는 말도 나왔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판장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홍문표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한 원외위원장. 그건 충청권 원외위원장 말씀하시죠. 충청권입니까? 충청권도 그럼 쉬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어려운 적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 그쪽 원외위원장들은 분명히 지금 술렁이는 거 맞군요. 그럼요. 연판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술렁이는 거 맞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년 총무를 이 상황에서 치를 수가 없어요. 어제 의원총회 끝났습니다. 보고 예. 나서 분위기는요? 그건 뭐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이 정도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 진 결과의 내용 분석을 보면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저기 보라고 했습니다만 네. 우리 당이 이겼던 마곡에서 16%나 더 빠져나가서 거의 한 25%가 우리를 찍었던 사람이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서울의 민심은 작년에 우리를 선택했던 유권자가 대거 이탈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원외 분위기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김근식 2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지금은 공천과 선거 외엔 머리를 채우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정치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의 역할만큼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당이 출장소 홍위병을 당연시 여기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반전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까지 국회 회기를 유지해서 이동관, 한동훈, 원희룡을 탄핵하고 검찰 정권의 희망을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